오늘은 같이 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옷을 갈수록 대충 입는 것 같다고요? 기분 탓입니다. 네, 그럼 바로 지구 자전의 증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죠?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리 효과예요. 이 코리올리 효과가 뭐냐?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자전하고 있으니까 가상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냐? 북반구 기준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물체가 이동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더라. 오른쪽으로 휘도록 하는 가상의 힘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그 가상의 힘을 우리는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림과 물리식으로 한번 같이 나타내 볼 건데, 이 물리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 물리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물리식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가로축은 t, 세로축은 v. 그래서 가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의 변화. 세로축은 속도의 변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시간이 t0고 나중 시간이 t0 플러스 델타 t라면 처음 속도가 v0였고 나중 속도가 v0 플러스 델타 v가 된다는 거죠. 델타 v만큼 속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앞으로도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이 면적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VT 그래프일 때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저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위치의 변화량이겠죠. 위치의 변화량.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한 식만 세워 놓으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V라는 게 뭐죠? V는 델타 T, 단위 시간 동안 델타 X,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한번 델타 T를 곱해볼게요. V 델타 T는 델타 X입니다. 즉, 위치의 변화량, 이게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밑변이 시간, 높이가 속도, 이 둘을 곱한 값, 결국에 면적을 의미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속도 했으니까 뭐 그냥 이거는 보너스로 가속도도 한번 해볼게요. 가속도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는 a 델타 t다.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두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렇게 반을 딱 쪼개서, 반은 아니죠.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한번 더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무슨 값이다? 면적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 이제 S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델타 S를 지금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밑변은 델타 t고 높이가 v0. 둘을 그냥 곱하면 되겠습니다. v0 플러스 v0 곱하기 델타 t가 된다. 플러스 이번에는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마찬가지로 델타 t가 될 거고 높이는 델타 v가 되겠죠. 델타 v다.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자, 근데 아까 델타 V는 A 델타 T라고 했으니까 델타 V는 A 델타 T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V0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 물리에선 이런 식을 많이 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는 구형이죠. 구형이죠. 그 구형의 지구를 정수리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봐요. 정수리. 자전축. 여기가 곧 북극이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 각속도는 오메가로 나타내면 되겠죠. 오메가란 뭐냐? 오메가라는 거는 d 세타 dt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세타가 각도인데 단위 시간 동안 각도가 얼마나 변하냐? 그 각도의 변화량, 그거를 속도로 나타낸 거, 그게 각속도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지점에서 물체가 B 지점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어떤 속도로?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A부터 B까지 이동하는데 DT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DT라는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B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B가 B-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A에서 B까지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B는 B-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이의 각도를 한번 D세타라고 해볼 거고, 물체가 A에서 B까지 V라는 속도로 움직인 이 거리를 한번 dR이라고 해볼 거고, B라는 지점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B-까지 움직인 이 거리를 ds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d세타라는 건 무엇이냐? d세타라는 값은 뭐냐?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dt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각도죠. 오메가 dt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ds는 나중에 하고 dr은 이 물체가 v라는 속도로 dt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죠. v dt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ds라는 값은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중심각 곱하기 이 거리. 그러면 d세타 곱하기 dr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줬더니 v 오메가 dt의 제곱이다 라는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 ds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비슷한 거 있었어요. 델타 s. 쟤도 한번 이렇게 매우 작은 값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더라? 단어가 계속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작은 값으로 만들어서 ds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ds는 델타 t 대신에 dt v0 dt 플러스 2분의 1 a dt의 제곱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이 지금 ds로 같은 거죠. 그럼 둘을 같다고 등식을 놓고서 그냥 풀면 되겠다. 근데 하나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v0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v0라는 거는 처음 속도죠. 처음 속도라는 건 물체가 B로 움직이는데 처음 출발했던 그 순간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 순간에 B가 움직인 방향은 B가 B'로 이렇게 DS라는 거리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B가 처음 출발했던 그 순간에 움직인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이 두 방향이 수직이 됩니다. 수직. 자, 그렇다면 이 B가 움직임에 있어서 B가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그 순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순간. 그 순간에 B가 움직이는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물체는 A에서 B로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B가 처음 출발할 때는 그거의 직각 방향이. 그럼 B가 움직이는 그 방향의 성분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0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남은 이 두 친구만 등식을 세워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 A라는 거는 가속도죠. A가 가속도라는 거는 이 V 오메가 됩니다. 오메가가 됩니다. 이 V 오메가, 이걸 벡터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면 벡터 A 이 V 외적 오메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V의 방향은 이쪽으로 계속 봐왔었고, 오메가의 방향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벡터의 방향은 도대체 뭡니까? 계속 변하는데 계속 돌고 돕니다. 이거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각속도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다시 오른손을 들어볼게요. 오른손. 회전하는 방향을 이 네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회전하는 방향.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그때 엄지손가락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각속도의 방향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각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니까 칠판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 얘 방향은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가는 방향을 표현할 때는 X 표시하고, 나오는 방향 점 찍어주죠. 이게 바로 각속도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이게 각속도, 이게 속도.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주는 게 조금 보기 편할 것 같네요. 진하게. 자, 그러면 이 둘을 지금 외적했어요. 외적. V가 앞에 있으니까 V의 방향을 먼저 한번 보자. 이쪽, 오른쪽. 그 다음에 얘의 방향. 지금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럼 이쪽에서 이쪽? 이렇게인가? 힘드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네. 밑에 방향이 바로 A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가 생긴다. 가상의 힘이 생긴다. 이게 바로 코리올리 효과라는 것이겠죠. 다음은 두 번째죠. 이제 지구자전의 증거 두 번째. 진자의 진동면이 P가 이제 주기예요. 주기가 sin 파이분의 24시간의 주기로 서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니까 극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P 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북극에서 이 진자 운동의 진자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24시간이겠죠. 당연히 24시간.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자전하니까. 자, 이게 이제 맞는데, 이제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P 중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다르더라. 위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몇 도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사인 위도분의 24시간의 주기로 서쪽으로 회전하더라.
서쪽으로 회전하게 되는 이유는 이 진동면이 서쪽으로 회전하는 이유는 자, 진자라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합니다. 그러면 이 진동면은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쪽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전의 주기가 다르더라. 위도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또 한번 그려보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지구를 정수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볼게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당연히 극에서의 각속도는 그냥 오메가겠죠. 그대로. 자, 그리고 P라는 게 이제 주기. 이 주기를 한번 식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극에서의 각속도를 이 주기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2파이가 한 바퀴인데 그 2파이를 도는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바로 극에서의 각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이제 P극은 그러면 오메가 극분의 2파이가 됩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24시간. 이게 24시간인 거야. 근데 위도가 파이인 지점에 서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도 이 지구 자전에 의한 회전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옆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회전 성분은 이 지면에 수직한 이 성분만이겠죠. 이 성분만 구하면 되는 거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지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좀 더 연장해 보면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파이고 이게 오메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오메가 중위도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코사인 이 값을 해주면 얘가 나오겠네요. 오메가 중위도는 오메가 코사인 2파이 빼기 파이가 될 것이고 이걸 계산해주면 오메가 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중위도의 각속도 값이 되겠죠. 중위도의 각속도. 그럼 중위도의 각속도도 한번 이 진자 진동면이 회전하는 저 주기, 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중위도의 각속도는 2파이를 저 진동면이 회전하는데 P, 중위도라는 값이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P 중은 오메가 중분의 2파이가 되겠죠. 오메가 중 아까 구했습니다. 오메가 사인 파이 얘가 오메가 사인 파이다. 이 값은 결국에 오메가 사인 파이분의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메가분의 2파이가 24시간이라고 했어요. 오메가분의 2파이는 24시간이다. 그럼 결국에 중위도에서 저 진동면이 회전하는 주기는 사인 파이분의 24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의 진동면이 중위도에서는 위도에 따라 다른데 그 값이 몇이냐? 사인 파이분의 24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까지 했고 지구 자전의 증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타원체형의 지구예요. 말 그대로 지구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양쪽이 아니죠. 뭐 사방으로 이 자전축의 수직인 면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회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물질들이 지구는 뭐 단단한 강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물질들이 저쪽으로 쏠려서 타원체형을 이루고 있더라. 납작한. 근데 거의 차이는 없어요. 겉에서 봤을 때 거의 구형이죠.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타원체형의 지구 모양이 지구 자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구 공전의 증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공전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별빛의 광행차예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별을 관측을 하죠. 망원경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멀리 있는 별을 관측을 합니다. 여기에 별이 있다. 이 별에서는 별빛이 나오겠죠. 당연히 별빛이 나와서 광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광속으로 빛이 다가와서 이 망원경을 지나서 저반 렌즈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저 별빛을 보고 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망원경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망원경을 꼿꼿하게 세워놔도 저 별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망원경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움직이는 경우. 여기 그림을 잠깐 볼게요. 망원경을 꼿꼿이 세워놨을 때 이 망원경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별은 저기 있어가지고 내가 저 별을 관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고 있었어요. 빛이 점점 다가옵니다. 빛이 가까워졌어요. 망원경의 렌즈에 이제 닿게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빛이 이 망원경 안쪽으로 들어온 이후에 망원경은 또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만큼을 더 이동을 해요. 그래서 빛은 저반 렌즈가 아닌 이 뒤쪽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실제 상황이라면 망원경 경통 어디 안쪽에 부딪히겠죠, 빛이. 경통 어딘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빛이 우리한테 도착을 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별을 관측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원경을 기울여서 관측을 해줘야 됩니다. 기울여서.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망원경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멀리서 별빛이 광속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망원경이 여기 도착을 했을 때, 여기 도착했을 때 빛이 이 망원경 렌즈에 닿게 되고 이 빛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망원경이 다시 움직이니까 저반 렌즈에 빛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별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망원경을 조금 기울여줘야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망원경을 기울여줘야 저 별을 관측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는 굉장히 일단은 작은 값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속에 비해서 V라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광속에 가까이 움직일 수가 없죠. 광속 굉장히 빨라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봤자 V는 C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일단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세타가 0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이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거의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뭘까?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은 C, 높이는 V니까 세타는 C분의 V다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V는 세타 곱하기 C가 되겠죠. C는 뭐 광속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이 세타는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얼마만큼 이 망원경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걸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V의 값이 나왔습니다. V가 뭐였어요? 지구의 공전 속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지구의 공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구나. 구해봤더니 약 29.8km/s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 공전의 속도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 별빛의 광차를 이용하면. 자,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그림이냐?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게 되겠죠? 지구가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위쪽에 별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이 지구가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저 망원경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별빛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지구의 공전 방향을 한번 볼까요? 이쪽 방향이에요. 그럼 1번에서 봤을 때 별이 더 저쪽으로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 방향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저렇게, 그리고 지구가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쪽으로 3, 그리고 4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쪽, 그러니까 별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궤도운동하기 때문에 이 빛의 그 위상 차이가 보이더라.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더라, 여기에. 별의 겉보기 위치? 별의 겉보기 위치가 달라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공전 궤도면이 곧 황도면이잖아요. 황도면의 수직한 방향에 있는, 그러니까 즉 황극 방향에 있는 별을 봤을 때고, 자, 황도면의 평행한 방향 쪽에 있는 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행한 방향 쪽에 여기에 별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한들 이 별의 겉보기 위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성분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여기에서는 원운동이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선분이 됩니다. 선분. 그러면 한 애매한 위치에 있어 볼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림을 저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인가? 이쪽에서 이렇게 입체로 봤을 때 납작하게 더 납작하고 선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위로 갈 때는 점점 원이 되면서 완전한 원의 형태로. 이게 지금 입체로 이렇게 그리느라 좀 납작하게 그렸는데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본다면 원의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림 그리기 어렵네. 그래서 이 단축이라고 하죠. 짧은 타원에서 이제 짧은 이 반지름 이 한 거를 단축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는 황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황위를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베타배만큼 변하게 될 겁니다. 사인 베타가 그럼 0도, 황위가 0도라는 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축이 0이 되는 거예요. 선분이 되어버리는 거고, 황위가 만약에 90도야. 황극에 있어.
그러면 사인 베타가 1이 되어버리니까 이 길이가 같아져서 1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성시차. 항성시차가 두 번째인데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G2에 나오나요? 이거 G2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이제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를 한번 볼게요. 도플러 효과 공식 있죠, 공식. 공식을 한번 나타내 보면 원래의 빛의 파장의 변화량, 이게 나중 파장 빼기 처음 파장, 이게 C분의 VR. 여기서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의 속도, 광속이고, VR이라는 거는 시선 속도예요. 시선 속도. 내 시선 방향 쪽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냐 또는 가까워지고 있냐. 람다라는 거는 그 빛의 파장이겠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지금 공전하고 있으니까 이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계속 위치가 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멀리에 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별을 기준으로 지구가 계속 가까워지는 때도 있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왜? 공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플러 효과가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황위 베타에서는 도플러 이동량이 1년을 주기로 하여 사인 함수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사인 함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추측. 델타 람다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델타 람다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사인 함수로 나타난다는 얘기인가 싶어요. 그리고 진폭 이 델타 람다는 이 델타 람다 이 값은 코사인 베타에 비례하여 변한다. 그 이유는 여기가 베타죠. 황위. 이 황위가 만약에 90도라고 해봐요. 그러면 황극에 있겠죠. 별이 황극에 있으면 지구가 아무리 공전한다 한들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황위 베타가 90도면 도플러 안 일어나. 언제가 제일 최대일까요? 0도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베타에 비례. 누가? 델타 람다가. 그렇다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작게 지구의 자전운동도 이 도플러 효과로 증명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적도가 있고 여기가 극이에요. 자전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구의 반지름은 뭐 R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위도 파이에 있는 이 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회전의 반경, 그 반경은 R 다시라고 한다면 이 R 다시는 뭐 R 코사인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적도도 마찬가지고 이 지점 위도 파이 위치에 있는 지점에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회전을 할 거예요. 멀리 있는 별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반경은 다르겠지만 회전 반경은 다르겠지만 이 별에 대해서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 다를 거잖아요. 회전 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지점, 이 면을 한번 기준으로 식을 세워서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을 한번 도출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걸 위에서 볼게요. 정수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고,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거고, 이 반경은 뭐예요? R 다시가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회전을 해서 이동한 이 호의 길이를 S라고 줄게요. 그리고 그 사이 각을 세타. 그럼 S는 R 다시 세타가 되겠죠. R 다시라는 건 아까 R 코사인 파이라고 했어요. R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회전하는 속도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속도는 ds dt입니다. 이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해 준 거.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그대로 해보면 ds dt 해볼게요. ds dt는 여기에 해주면 되니까 r 코사인 파이는 그대로 나오고 d 세타 dt다 이렇게 될 거고, d 세타 dt가 결국에 오메가니까 이 v라는 값은 r 오메가 코사인 파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r 오메가 코사인 파이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지금 속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저 속도. 이 속도는 근데 뭐였어요? 시선 속도예요. 시선 속도. 여기에서 구한 이 속도는 그냥 지구의 이 지점, 파이라는 위도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속도, 이 속도가 지금 R 오메가 코사인 파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별이 항상 이걸 이제 적 위라고 하죠. 천구의 적도. 천구의 적도면 상에 항상 있진 않죠. 이 별이. 천구의 적도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선 속도의 평행한 방향의 성분만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시선 속도의 평행한 방향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별을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이게 시선 방향이죠? 이게 시선 방향이야. 근데 지금 여기에 R 오메가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값은 지구가 이렇게 회전할 때 이 면에 평행한 값이에요. 그럼 이 별이랑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냐, 그 속도가 무엇이냐 라고 구할 때는 코사인 적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R이라는 값은 R 오메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적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지구의 자전 운동도 코사인 파이 코사인 적위에 비례하는 진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죠. 네. 옷이 바뀌었죠.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영상을 찍고 집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장을 안 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차등 중력에서 조석 현상입니다. 조석 현상. 자, 지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구면 이 오른쪽 멀리에 달이 있다고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딘지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멀리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둘 다 질량이 존재하니까 만유의 인력이 작용하겠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방향은 당연히 달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 크기는 달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죠. 달에서 멀어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방향은 달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힘이 존재하니까 가속도가 저렇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가속도의 힘과 크기를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이것을 벡터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구 중심에서의 이 가속도를 AC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교재에 보면 차등 조석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위치 중에 어느 한 점에서의 가속도 빼기 지구 중심에서의 저 가속도를 빼준 거다. 이거를 왜 해줘야 되냐? 왜 해줘야 되냐면 큰 의미가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 일단 얘는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지구 중심에서의 달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인력에 의한 가속도죠. 지구 중심에서의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정확히 얘기하면. 자, 근데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이 지구가 있을 때 지구는 구 형태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질량의 중심, 이 질량의 중심, 질점으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만유인력을 구해내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유인력을 구했어. 일단 구했어. 근데 그 만유인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만유인력의 역할은 분명하죠. 이 둘은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궤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계속 원운동, 거의 원운동에 가깝죠. 궤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궤도운동을 할 때 이 전체가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인력, 붙잡아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곧 이 중심에서 받게 되는 저 인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구 중심에서 중력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구심 가속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궤도 운동을 할 때 벗어나지 않도록,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구심력인데 걔가 바로 만유인력이잖아요. 중력 가속도랑 구심 가속도는 그래서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면 구심력과 이제 가상의 힘인 원심력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심 가속도는 즉 원심 가속도랑 그 크기가 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근데 원심 가속도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야 되냐? 결국에 의미하는 건 이건데 얘가 왜 나와야 되냐? 자, 지구가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존재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서로 간에 서로의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튕겨져 나가려는 원심력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 두 힘의 합력을 구해줘야 우리가 지구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가속도를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준 게 바로 이겁니다.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얘를 갑자기 왜 빼주지? 싶을 수가 있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예요. 지구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를 모두 합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합한 게 이거죠. 이거를 이제 그대로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 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 달이 이쪽에 있다. 얘가 지구. 이번에는 가속도를 합했더니 어떻게 나타나냐? 마찬가지
달 쪽으로 이렇게 일단 가속도가 있어요. 근데 달 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에도 가속도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 달 지구를 잇는 선상에서 수직인 방향에서는 바깥쪽이 아니라 이렇게 지구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뭐가? 이 차등조속 가속도 구한 값이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지구 표면에는 뭐가 있죠? 지구 표면에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를 따라서 쏠리게 됩니다. 달을 바라보고 있는 쪽과 그 반대쪽으로 물들이 이렇게 쏠리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해수면이 굉장히 낮고요. 이 양쪽은 해수면이 굉장히 높겠죠. 이것 때문에 조석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왜 발생을 하냐?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24시간, 24시간에 한 바퀴씩.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한 여기쯤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지금 해수면이 낮은 상태예요. 근데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한 6시간 정도 뒤에 24시간에 한 바퀴니까 6시간이면 한 90도?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더니 지금 해수면이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네. 물이 계속 들어왔겠다.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계속 차올라서 해수면이 높아졌겠다. 물이 들어오는 현상 뭐죠? 밀물. 물이 빠지는 현상은 썰물이죠.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물이 빠질 거예요. 썰물. 그리고 해수면이 제일 높을 때 만조. 해수면이 제일 낮을 때 간조.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조석 현상이 일어난다. 네, 이제 이 차등 조석 가속도를 한번 수식으로 풀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차등 조석 가속도를 수식으로 한번 풀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달의 질량을 한번 m이라고 해보고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d.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했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 위도를 한번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파이. 그리고 이 특정 위도 지점에서 달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small r이라고 한번 해보고 이 지점을 p. 그리고 이제는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이제 한번 작용하고 있는 가속도를 적어볼게요. 가속도. A 여기 지구 중심에서 이 달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 가속도.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P 지점에서 달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 가속도를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 얘네들이 벡터일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차등 조석 가속도니까 이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아까처럼 특정 지점에서의 가속도 빼기 지구 중심에서의 가속도를 해주면 차등 조석 가속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걸 한번 수식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수식으로 풀어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성분을 나눠서 할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나눌 거냐? 이 B라는 가속도를 이 A와 평행한 성분
이거를 스몰 b라고 할 거고, a와 수직한 성분, 이걸 스몰 a라고 할 겁니다. 저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서 a를 뺀다고 했을 때 일단 수직 성분부터 보면, 수직 성분. 자, 지금 수직 성분 여기 b에는 a가 있지만 라지 a에는 수직 성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빼봐야 어차피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a가 오면 될 거예요. a는 뭐냐 그러면 a라는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일단 b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쪽 방향이고, 이 라지 b랑 스몰 b 사이의 각이 여기 엇각이 있으니까 세타겠죠. 세타니까 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이 a를 구하시오 하면 b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네요. b 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b라는 건 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 b는 이 P점에서의 만유인력이죠. 중력이에요. 그러면 중력 표현해 줄 수 있죠. b라는 거 중력, 거리 r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 달의 질량, 이게 바로 여기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되겠네요. 중력 가속도. 자, 사인도 바꿔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사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사인 세타, 여기 세타가 있는데 빗변분의 높이를 해주면 사인 세타가 나오죠. 일단 빗변은 r, 높이를 어떻게 구하지? 높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 삼각형. 자, 이 높이를 r과 파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r 사인 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r 사인 파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r 세제곱분의 gmr 사인 파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직성분 a는 저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수평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얘가 문제지.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수평성분을 한번 보면 이 b에서 수평성분 스몰 b죠. 스몰 b 빼기 a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스몰 b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 라지 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줘야죠. 라지 b 코사인 세타 빼기 a, 이런 형태로 되는 거고, 라지 b는 아까 r제곱분의 gm이라고 했고, 코사인 세타는 또 어떻게 구할까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밑변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이 전체 길이가 지금 d예요. 이 전체 길이에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밑변을 빼주면 되겠죠. 밑변 뭐예요? 여기 있는 삼각형의 밑변 r 코사인 파이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라 하면 d 빼기 r 코사인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d 빼기 r 코사인 파이다.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 값입니다. 이거 빼기 a라고 했으니까 a, 이 지구의 중심에서의 중력 가속도, 거리 d의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좀만 정리해 볼까요? r 세제곱분의 gm d 빼기 r 코사인 파이 빼기 d의 제곱 gm,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뭔가 식이 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주기 위해서 r이랑 스몰 r이랑 d를 한번 통일시켜 보려고 해요. 뭘로 통일시킬 거냐면 d로 한번 다 바꿔볼게요. 이 분모를 다 d로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그러면 r과 d에 대한 식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 거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이 삼각형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저 삼각형. 일단 세 변의 길이 다 문자로 나와 있고 각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파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r제곱은 라지 r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2 라지 rt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r 세제곱이죠. 세제곱. 그러니까 얘를 또 세제곱의 형태로 바꾸면 되죠. r의 세제곱은 r제곱을 2분의 3제곱 한 거랑 같은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다 2분의 3제곱 해주면 되겠다. r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2rd 코사인 파이에 2분의 3제곱 한 거랑 같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d만 빼볼게요. d만 밖으로 빼봐요. d의 제곱인데 2분의 3제곱 한 거니까 d의 세제곱을 밖으로 빼낼게요. 그러면 d 제곱분의 라지 r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2 곱하기 d분의 라지 r 코사인 파이의 2분의 3제곱.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겠죠. 그거에 비해서 지구의 반지름은 매우 작을 겁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러면 d의 제곱분의 r의 제곱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하면 1 빼기 2 d분의 r 코사인 파이 2분의 3제곱. 자, 이제 여기에서 수학적인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어떤 수학이냐? 1 플러스 x에 n제곱일 때 이 x가 거의 이제 0에 수렴한다면 1 플러스 nx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건 아니고 뭐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같다고 보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뒤에 세제곱 1 빼기 2분의 3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r의 세제곱은 d의 세제곱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d분의 라지 r 코사인 파이와 같다. 이걸 그대로 이제 한번 여기에 넣어줘 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성분부터 한번 그대로 넣어보면 d의 세제곱 1 빼기 3 d분의 r 코사인 파이 분의 gmr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분모 분자에 한번 1 플러스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로 곱해볼게요. 1 플러스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분모 분자에 다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모는 d의 세제곱 1 빼기 2 곱하기 d의 제곱분의 r의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있고, 분자에는 gmr 사인 파이 1 플러스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얘는 0에 수렴할 수 있죠. d 제곱분의 r의 제곱. 그럼 분모에는 뭐만 남아요? d 세제곱만 남고, 분자에서도 이렇게 괄호 쳐져 있는데 1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냥 없는 셈 칠게요. 그러면 d의 세제곱분의 gmr 사인 파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직 성분, 저 차등조석 가속도에서
수직 성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남는 건 뭐예요? 수평 성분만 구하면 되겠다. 수평 성분만 구하면 되겠네요. 수평 성분도 간단합니다. 일단 R 세제곱에다가 똑같이 얘를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D 세제곱 1 빼기 3 D분의 R 코사인 파이. 그리고 분자에는 GM D 빼기 R 코사인 파이. 이거 빼기 D의 제곱분의 GM. 일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를 곱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분자에 있는 이 식에서 D를 한번 밖으로 끄집어 내볼게요. D를 밖으로. 그러면 GM D 이렇게 나오고 1 빼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D의 세제곱 1 빼기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이게 원래 그대로 온 건데 분모 분자에 아까 뭐를 곱해준다고 했어? 1 더하기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1 더하기 3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이렇게 곱해주면 아까 얘 여기랑 똑같죠? 또 D의 제곱분의 R의 제곱 0으로 없어져가지고 결국에는 D의 세제곱만 남을 거고 분자에 있는 식만 한번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뒤에 그대로 따라오고. 그래서 분자만 한번 계산해주면 D의 세제곱분의 GMD 앞으로 오고 GMD 1 플러스 2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빼기 3 곱하기 D의 제곱분의 R의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빼기 D의 제곱분의 GM이다. 얘도 똑같이 0으로 수렴해서 없어지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D 없어지니까 D의 제곱분의 GM 이렇게 묶고 1 플러스 2 곱하기 D분의 R 코사인 파이 얘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같이 묶어주면 그러면 뭐 1 없어지고 이거 다시 계산해주면 결국에는 D의 세제곱분의 2GM R 코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까지 다 구해봤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어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 그게 중요하죠. 뭘 알 수 있냐? 이걸로. 조성력은 D 세제곱분의 MR에 비례한다. 이 두 식 어떤 거를 봐도 M 질량, 누구의 질량? 조성력을 일으키는 물체, 천체. 얘의 질량, 조성력을 일으키는 천체의 질량. R 반지름, 누구의 반지름? 조석에 영향을 받는 천체의 반지름. 이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두 개. M은 누구 거야? 조성력을 일으키는 천체 거. 이 R은 누구 거야? 조석에
영향 받는 천체 거. 다른 애들 거예요. 두 개. 주체가 달라. 그 다음에 D는 두 천체 사이의 거리. 두 천체 사이 거리가 바로 저 D죠. 그래서 D의 세제곱분의 MR에 비례한다. 조성력이.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지구의 이 조성력을 일으키는 천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달, 일단 첫 번째. 근데 달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달뿐만 아니라 태양도 조성력을 일으킵니다. 지구에다가. 근데 우리는 왜 보통 달만 얘기해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죠. 계산을 해봤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세제곱분의 달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반지름. 이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태양의 질량.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 자, 태양 질량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태양의 조성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거리의 세제곱을 잘 봐야 돼요. 거리의 세제곱.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이 세제곱의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달과 태양 그 조성력 비교를 해보면 약 달이 2배 더 큽니다. 약 2배 정도 더 커서 지구의 조성력을 일으키는 천체 중에서 제일 주된 것은 태양이 아니라 달이다.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